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샌디에고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샌디에고의 가을 야구는 2년 만이지만 정상 시즌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6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오늘 경기를 승리하지 않더라도 미러키가 패하면 가을 야구가 확정됐던 샌디에고는 7회 말 공격 도중 미러키의 패배 소식이 들려왔고 곧바로 김하성이 추격의 솔로 홈런을 랜스 린을 상대로 날렸는데요. 그러나 샌디에고는 화이삭스에 1대2로 패했고 김하성은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마쳤습니다. 이로써 11홈런 11도루가 된 김하성은 115경기 6홈런으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이후 33경기에서 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개 홈런이 패스트볼 2개와 변화구 6개였던 김하성은 올해는 패스트볼 6개, 변화구 5개를 기록 중입니다. 김하성은 타율이 2할 4푼9리, OPS가 0.702로 올랐습니다. 5회까지 6K 무실점이었던 스넬은 중견수 아소카의 아쉬운 수비 속에 6회 한 점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6이닝 6K 1볼넷 1실점으로 호투한 스넬은 최근 4경기에서 ERA 0.72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경기 앞선 샌디에고는 상대 전적에서 3승 4패로 밀려 있어 동률로 끝내면 와일드카드 3위가 되는데요. 와일드카드 2위이면 동부 2위 팀을 만나고 3위이면 세인트루이스를 만납니다.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의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8대1로 앞선 6회 말 비로 중단됐고 1시간 반을 기다린 후 강욱 홀드게임이 선언됐는데요. 4와 3분의 2이닝 10피안타 7실점의 패트릭 코비는 6승 19패 6.31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팬들의 관심사는 미러키와 마이애미의 경기였는데요. 마이애미가 미러키를 잡아줌으로써 포스트 시즌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미러키와 2경기 차가 된 필라델피아는 남은 휴스턴 원정 3연전에서 1승만 올리면 미러키가 3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동률이 돼도 상대 전적에서 앞서 와일드카드 3위가 확정됩니다. 어제 데빈 윌리엄스의 충격적인 불론이 있었던 미러키는 오늘은 9회 말 동점에 성공했지만 11회 말 1-3안루에 끝내기 기회를 놓치고 12회 연장전 끝에 패했습니다. 이제 미러키에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애리조나 3연전을 모두 승리하고 필라델피아가 3경기를 모두 패하는 겁니다. 오늘도 벼랑 끝 대결을 한 애틀란타와 매츠는 스완슨이 그제 디그롬, 어제 슈어저에 이어 오늘은 베시스를 상대로 1회 선제 솔로 홈런을 날렸는데요. 매츠 1-2-3 펀치를 상대로 모두 홈런을 때려낸 스완슨은 에이스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던 2015년 가을에 다니엘 머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매츠는 마감시한 영입 선수들 중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보겔백이 곧바로 동점 솔로 홈런을 날렸고 3회 맥닐의 솔로 홈런과 보겔백의 적시타로 3대1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무려 8위를 쉬고 올라온 베싯은 3회 2-3안루에서 올슨에게 밀어내기 볼넷, 다노에게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맞고 내려가 2와 3분의 2이닝 4실점에 그쳤습니다. 어제는 슈어저가 5와 3분의 2이닝 4실점이었던 매치는 1차전에서 6이닝 3피홈런 3실점이었던 디그롬이 가장 잘 던진 셈이 됐습니다. 방망이가 갑자기 불타오르고 있는 올슨은 6회 2점 차를 만드는 솔로 홈런을 날려 스완슨과 함께 3일 연속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매치를 상대한 3연전에서 모두 홈런을 때려낸 선수 2명이 나온 건 애틀란타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번 3연전에서 7개 홈런을 친 애틀란타는 241개의 팀 홈런이 리그 1위이자 2019년에 기록한 249개에 이어 팀 역대 2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애틀란타보다 홈런이 많은 팀은 246개를 기록하고 있는 양키스로 양키스는 저지가 25%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애틀란타는 라일리의 점유율이 15%입니다. 매치에게 있어 애틀란타는 통곡의 벽으로 매치는 애틀란타와 우승 경쟁에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2차전에 등판하지 못한 에드윈 디아스는 8회 말에 올라와 2타자를 처리했는데요. 디아스가 마운드에 있는 가운데 등장곡이 같은 윌리엄 콘트레라스가 들어서면서 나르코가 울려 퍼지는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애틀란타는 그제 5대2, 어제 4대2에 이어 오늘은 5대3으로 승리했는데요.
젠스는 1차전에서 극장이 동반된 1이닝 3K 무실점, 2차전 1이닝 2K 무실점에 이어 이틀 연속 3자 범퇴 세이브이자 3일 연속 무실점 세이브를 따내고 통산 네 번째 40세이브 시즌과 통산 390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현역 세이브 순위는 킴브럴이 394개로 1위, 젠슨이 390개로 2위, 체프먼이 315개로 3위입니다. 저는 매치의 패착 중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진했던 다린 러프를 유망주를 이루면서까지 영입했다는 건데요. 러프의 부진과 부상 속에 팀 최고 유망주인 프란시스코 알바레스를 이번 시리즈에서 데뷔시킨 매치는 알바레스에게 너무 큰 부담감을 줬고 오늘도 2타수 무안타에 그친 알바레스는 데뷔 후 8타수 무안타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3연전을 모두 승리하고 매치와 게임차를 2경기로 벌린 애틀란타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00승을 달성했는데요. 상대 전적에서의 7승 9패 열세도 10승 9패로 뒤집은 애틀란타는 매치가 남은 워싱턴전 3경기를 모두 승리해 101승을 만들게 되더라도 남은 마이애미 3연전에서 1승만 거두면 101승 동률과 상대 전적 우위로 동부지구 우승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샌디에고는 3위로 밀려나지 않는 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매치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김하성은 디그롬, 슈어저와 대결하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 준비 모드에 들어간 다저스는 콜로라도에게 1대4로 패함으로써 내셔널리그 단독 2위 기록에 해당되는 111승 달성은 내일로 미뤘습니다. 앤더슨이 5이닝 10K 2실점 패전을 안고 안드레 잭슨이 4이닝 2실점을 한 다저스는 단타 3개와 볼넷 3개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타격왕과 안타왕을 노리는 프리먼은 4타수 무안타 3삼진에 그침으로써 타율이 3할 2푼 9리에서 3할 2푼 7리로 떨어졌는데요. 2위 제프 맥릴과 1, 2 차이가 됐기 때문에 타격왕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저스는 내일 곤솔린이 돌아와 3이닝을 던지고 우리아스와 커쇼가 마지막 2경기를 나선 다음 우리아스와 커쇼 순서로 디비전 시리즈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다저스는 디비전 시리즈 복귀가 목표인 트라이넨이 캐치볼 거리를 120피트까지 늘렸습니다. 그제 관중들에게 햄버거를 쌌던 푸올스는 마지막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선물을 줬는데요. 통산 686호 2타점 2루타와 통산 702호 솔로 홈런을 날리고 3타점을 올려 타점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루스의 타점은 베이스볼 레퍼런스가 2214개, MLB.com이 2213개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MLB.com을 기준으로 하면 푸올스는 2214개로 2213개의 루스를 넘게 됩니다. 푸올스는 2001년 4월 10일 데뷔 첫 홈경기와 2022년 10월 3일 마지막 홈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웨인라이트도 올 시즌 마지막 등판을 가졌는데요. 2020년 이후 피츠버그를 상대로 7경기 7승 0.55였던 웨인라이트는 4와 3분의 2이닝 6피안타 6실점 패전에 그침으로써 가을 야구에 대한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푸올스, 몰리나와 달리 올 시즌 후 은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웨인라이트는 8월까지 ERA 3.09를 기록하며 내년 시즌도 너끈해 보였지만 9월 시작 후 6경기에서 7.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7경기 중 3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배지와는 몰리나를 상대로 3호 도루도 성공시켰습니다. 타율 3할 8리, 출루율 3할 7푼 9리의 배지와는 베이스에 나갈 때마다 상대 팀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푸올스가 700홈런과 타점 2위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이룬 반면 저지는 트리플 크라운에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61호를 때려내고 오늘까지 3경기째 홈런을 치지 못한 저지는 3타수 무안타 1볼넷 3삼진으로 경기를 마쳐 시즌 타율이 3할 1푼 1리가 됐습니다. 반면 아라에스는 오늘도 경기에 나오지 않아 타율 차이는 4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홈경기를 패한 양키스는 체프먼이 밀어내기 볼넷으로 결승점을 내줬고 설상가상 마리나치오마저 부상을 당했습니다. 62호를 날려야 로저 메리스를 넘어 아메리칸 리그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저지는 텍사스 원정 4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6대3으로 승리함으로써 올 시즌 보스턴전을 16승 3패로 끝낸 토론토는 시애틀이 오클랜드에게 패함으로써 와일드카드 1위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남은 볼티모어 원정 3연전에서 1승 2패를 하고 시애틀이 남은 4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91승으로 동률이 되는 토론토는 그렇게 되면 상대 전적에서 밀려 와일드카드 2위가 됩니다. 53구 만에 3이닝 2실점으로 교체된 가즈먼은 다행히 물집이나 손톱 부상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뷔셴 못지않게 방망이가 뜨거운 테오스카는 어제 5타수 4안타 3장타 경기에 이어 오늘도 4타수 3안타 2홈런 경기를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출신 잭팝이 승리 투수가 되고 온타리오주 출신 로마노가 세이브를 따냄으로써 토론토는 캐나다 출신 선수가 처음으로 승리와 세이브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휴스턴에 이틀 연속 패함으로써 최근 2승 6패에 그치고 있는 템파베이는 와일드카드 3위 자리가 굳어지고 있는데요. 제레미 페냐에게 투런을 맞은 클루버가 5이닝 4K 2실점으로 선전한 가운데 유일한 장타인 2루타를 날린 최지만은 3타수 2안타 1볼넷 3출루에 성공하고 부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클리브랜드는 캔자시티를 7대5로 꺾고 90승 고지에 올랐는데요. 한때 와일드카드 팀들보다 승률이 낮았던 클리브랜드는 22승 5패라는 무서운 스퍼트를 내고 있습니다. 5이닝 3K 2실점 1자책 승리를 따내고 13승 8패 2.88로 시즌을 마감한 비버는 정확히 200이닝으로 시즌을 마감해 아메리칸 리그의 첫 번째 200이닝 투수가 됐지만 탈삼진은 198개로 마무리했습니다. 196과 3분의 2이닝의 마노아가 시즌을 끝냈고 196과 3분의 1이닝의 발데스가 최종전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아메리칸 리그는 비버와 함께 마지막 등판에서 5와 3분의 1이닝을 던지면 200이닝이 되는 게리콜 2명만이 200이닝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내년에 오타니와 함께 라스트 댄스, 아니 퍼스트 댄스에 도전하는 에인절스는 오클랜드 텍사스와의 홈 6연전을 모두 쓸어담고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5타수 1안타 2삼진을 기록한 오타니가 17경기 연속 안타와 19경기 연속 무홈런을 이어간 가운데 트라웃은 4타수 3안타와 함께 39호 홈런을 날렸습니다. 37개인 알바레스와 34개인 오타니를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2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 트라웃은 이대로라면 2015년 이후 8년 연속으로 OPS 0.990 이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런 하나를 더 때려내면 역대 7번째 500타석 미만 40홈런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역대 1위는 1973년 465타석 40홈런을 기록한 행크 앨런, 2위는 483타석 43홈런을 기록한 1994년 맷 윌리엄스로 현재 485타석인 트라웃은 규정타석 진입은 어려워 보입니다. 2001년 이후 첫 진출에 성공한 시애틀에 이어 필라델피아가 2011년 이후 첫 진출을 이루면 가장 오랫동안 가을 야구를 못하는 팀은 2014년이 마지막인 에인절스와 타이거스가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